안녕하세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사업개발팀의 한동민 매니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켓플레이스 확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패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전 세계에 마켓플레이스를 가지고 있고 또 셀러분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아마존의 여러 국가로 확장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솔루션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 시장 공략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아마 이 패널 세션을 굉장히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패널 세션에 참여하신 네 분의 패널분들이 일본, 유럽, 싱가포르, 호주, 인도까지 전 세계 아마존 스토어를 꽉 잡고 계신 전담 매니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 옆에 계신 하연 매니저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일본에서 전략 계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하연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유럽 사업팀의 고요한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신성장 시장팀에서 호주, 싱가포르 신규 그리고 전략 계정을 맡고 있는 김요은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신성장 시장팀에서 인도 신규 그리고 전략 계정을 맡고 있는 고동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네 분의 패널분들을 모시고 뒤편에 보이시는 아마존 박스에서 제시어들을 하나씩 꺼내가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맨 왼쪽에 있는 키워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하고 쉬운 확장을 돕는 아마존 해외 판매 통합 환경이라는 주제 하에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어떤 솔루션으로 여러 마켓으로도 진출이 용이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글로벌 리뷰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연 매니저님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리뷰인데요. 네, 미국에서 열심히 쌓은 리뷰를 다른 마켓에서도 각국의 소비자들이 문제없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서도 리뷰 수가 부각되실 수가 있고요. 또 신규 마켓에서 리뷰도 새롭게 쌓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신뢰도 높이신다면 저희가 흔히 히어로라고 불리는 매출이 탄탄히 나오는 제품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기존 운영 마켓에서도 신규 마켓의 리뷰가 쌓이기 때문에 양 마켓 간의 시너지도 발생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아마존이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사이트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생각을 좀 해보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이 아무리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리뷰가 적거나 하나도 없으면 구매를 살짝 망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리뷰라는 것이 결국에는 매출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글로벌 리뷰 공유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제품의 여러 가지 리뷰들을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로 한 번에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셀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이러한 리뷰 쌓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연 매니저님,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러한 좋은 솔루션 어떻게 제 상품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적용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네, 별도의 시스템 작업은 필요 없으시고요. 미국에서 사용하시는 에이신을 동일하게 다른 마켓에서 사용하신다면 자동으로 글로벌로 리뷰가 공유됩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자동으로 눈길이 가는 솔루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 매니저님 혹시 구독 수수료 할인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셀러분들의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하된 가격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국가의 계정을 병합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병합 첫 달에는 각 국가 혹은 지역에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각각 지불하셔야 하는데요. 병합 이후에 첫 번째 청구 주기가 돌아왔을 때부터는 활성 리스팅이 존재하는 각 국가의 수수료의 합계 혹은 월간 39.99 미국 달러 중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청구가 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병합만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월간에 여러분들이 월간 구독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하셔야 되는 금액이 39.99 미국 달러를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계정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구독료 면제 수수료가 전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혜택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뷰 공유 솔루션부터 이제 구독 수수료 할인까지 가장 대표적으로 마켓플레이스 확장할 때 유용하신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맨 왼쪽 했으니까 이제 중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파트는 마켓플레이스 심층 연구입니다. 저희 이번 세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국가의 세션 내용들, 그 다음에 인사이트들 저희 패널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매니저분들 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저희 1번부터 하나하나 차례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매니저님, 일본 마켓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본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일본은 제가 숫자 1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 일본의 경우 월 방문자 수가 약 5억 7천만 명으로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분들이 방문해 주시는 1위 리테일 사이트입니다. 방문자 수뿐만 아니라 총 상품 판매량 기준에서도 현재 일본 이커머스 사이트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만큼 현재 일본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수치적인 데이터 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해외 판매라는 게 사실 배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지리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 대비해서 조금 더 빠른 배송이 가능하시다는 이점이 있고요. 네, 또한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과 체격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사용하는 단위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트렌드가 유사하다는 건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 드라마라든지 K-팝 그리고 K-패션까지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 콘텐츠의 붐을 이어받아서 일본 내에서 4차 한류 붐이 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한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한국 컨텐츠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신 한국의 패션이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식품과 같은 소비재에 대한 그런 강한 수요가 있었고요. 이러한 수요가 이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 유행하는 제품을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가 함께 공유하고 또 구매를 하는 것도 새로운 일본에서의 한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한류의 움직임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일본 내의 한국 제품 직구 시장 규모로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연 매니저님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히 일본 시장이 한국의 문화나 혹은 소비의 패턴의 부분에서 굉장히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기회의 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한 매니저님 앞서서 하연 매니저님께서는 이제 일본에서의 아마존의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유럽은 좀 어떨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고요. 현재 유럽 전자상거래 순위 1위 플랫폼인 아마존이 유럽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아마존을 제외하고서 유럽에 이렇게 여러 국가에 걸쳐서 범국가적으로 이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가를 타겟하실 때 저희 아마존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울러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 아마존처럼 이렇게 온라인 종합 쇼핑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쇼핑몰이 유럽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유럽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검색을 하시고 구매 전환도 가장 잘 일어나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사실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럽 국가들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재고를 각 국가에 하나하나 좀 가져다 둬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셀러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아마존 유럽이 유럽 시장 내에서 주력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이제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큰 국가가 5개가 있는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5개 국가입니다. 그럼 이렇게 5개 국가를 타겟하기 위해서 일일이 국가별로 재고를 보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당연스럽게도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저희 아마존 FBA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은 1개 또는 2개 국가를 거점 국가로 지정을 하셔서 그 국가로 물량을 보내주시면은 그 이후로는 유럽 전역의 고객 배송권에 대해서는 저희 아마존이 프라임 배송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셀러 입장에서는 2개의 국가에만 재고를 운영하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유럽 전역에 판매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판매와 마케팅 쪽에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유럽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VAT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유럽 시장에서 VAT가 필수인지 또 VAT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마존 유럽에서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직접 D2C로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유럽 내 부가가치세 번호를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듣기만 해도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인데요. 저희 아마존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저희 아마존 VAT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 유럽 내 세무 업무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저희가 모든 절차를 해결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의 강점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업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수수료를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내 최대 7개 국가를 취사 선택하셔서 원하는 국가 수만큼만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 내에서 3개 국가 이상에 걸쳐서 세무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 아마존 VAT 서비스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를 하실 때 세무 업무를 보시려고 하시면은 굉장히 외부 업체랑 연락을 하시고 또 정산을 하시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아마존 셀러 센트럴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세무 업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럽 시장에서 가장 셀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FBA, 그러니까 배송에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VAT에 대한 부분들까지 요한 매니저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호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한 매니저님, 호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주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아마존 호주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부로 리테일 비즈니스 그리고 셀러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에브리띵 스토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2억 가지 이상의 상품이 팔리고 있다고 집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마존 호주의 평균 월별 방문자 수가 2019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52% 성장을 하였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2자릿수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2022년까지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호주 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호주 달러 기준으로 53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아마존 내부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또 물류에 대해서도 또 짚어봐야겠는데요. 아마존 호주 관련해서 특히 FBA 관련해서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6개 이상이 될 정도로 시설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에서도 아마존 호주의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쳐서 2022년 작년 하반기 8월부터 아마존 호주를 통해서 D2C 판매를 해보고자 하시는 한국 기업분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전담팀이 신설이 되었고 많은 셀러분들을 현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호주 시장에 아마존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호주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한다고 할 때 근접한 뉴질랜드까지도 배송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아마존 호주에서 FBA를 통해서 판매를 진행하시고 계신다면 FBA 익스포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질랜드에까지 판매를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 혹은 호주와 규제나 인증 관련된 부분이 너무 다르지 않다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나 FBA 익스포트 프로그램 명목의 별도 수수료 없이도 뉴질랜드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의 제품을 소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들어보니 호주 시장이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싱가포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존 싱가포르는 현재 동남아 유일의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마존이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선 싱가포르라는 국가는 이커머스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인 빠른 셋업 그리고 원활한 물류 등의 부분을 고루 갖추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고 전자상거래 이용 고객층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아마존 싱가포르가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동남아시아라는 굉장히 거대한 시장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존 싱가포르가 언제 오픈이 되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2019년 말에 오픈이 되었고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오픈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신생 마켓플레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았던 아마존.com 직구 건수를 자랑했던 싱가포르의 기존 아마존 충성 고객들이 있었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브랜드가 아마존 싱가포르가 오픈한 지 2년 만에 싱가포르 내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인덱스 3위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 싱가포르는 프라임 고객들에게 현재 당일 그리고 2길 배송이라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필두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프라임 고객 수가 40% 이상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신흥 마켓플레이스이니만큼 굉장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저희도 높게 보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러분들 중에서 동남아 시장을 좀 공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존 싱가포르 진출을 고려를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말레이시아까지도 이제 배송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말레이시아의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1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커머스의 유저 숫자는 2025년까지 1,800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유망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2022년 말부터 아마존 싱가포르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FBA로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이시라면 배송이나 반품 등의 고객 서비스까지도 추가 비용이 없이 처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말레이시아 시장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캐치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어떤 것인지 캐치하셨나요? 네, 예를 들어서 호주와 뉴질랜드,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처럼 이렇게 하나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근접한 다른 국가에까지도 아마존이 배송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켓플레이스 확장을 고려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공략을 국가 단위로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권역으로 넓게 바라보고 진출 공략을 짜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인도 마켓플레이스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도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제프 베조스 전 CEO께서 직접 이제 인도 시장에 가셔가지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로 사실 인도 시장이라 하면 글로벌 경제 부분에서도 또 아마존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도 시장에 대해서 좀 동현 매니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도에 진출하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인도 인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14억 명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인구수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 쇼핑 이용객 숫자가 6.5억 명이고 25년에서 26년까지 9억 명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15세에서 34세의 젊은 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를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인도 진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인도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진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법인 설립에 앞서서 죄송하지만 앞장으로 좀 돌려주시면 네, 인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은 2021년까지 세계 6위에 랭크된 대국이었지만 22년 기준 GDP 세계 5위에 올라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빠른 성장에 힘입어서 3개년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약 2배 정도로 시장이 성장한 굉장히 빠른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인도 온라인 쇼핑 이용객 중에 약 84% 이상이 12개월 내에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라는 설문조사 역시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장 규모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조금은 작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마존이 좀 압도적인 지지율 그리고 이용률을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사이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인도 법인 관련해서도 바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셀러분들께서 인도로 진출을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좀 복잡한 통관 세금 규제랑 그리고 인도 내 세금 제도인 Goods and Services Tax (GST)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인도 내 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실 인도에서는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에 B2C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법인을 직접 설립하시기 위해서는 현지에 자본 투자가 필요하며 또 현지 인원을 채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입 대행 업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아마존의 외부 사업자, 저희 통칭 ISP라고 말하는 ISP를 통해서 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마존의 외부 사업자인 인도 내 ISP를 통해서 B2B2C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며 ISP에게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ISP를 통해서 수입 통관을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세금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나라에서 그 ISP라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같이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접근성에 있어서 오히려 더 유익한 부분이 있고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매니저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켓플레이스로의 진출이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마지막 박스 이제 궁금증 해결사 도와줘요 아마존이라는 주제로 이번 섹션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섹션에서는 이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로서의 확장을 고려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입점을 좀 걱정하시거나 주저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기 계시는 저희 패널 분들과 함께 도움 해결을 위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어에 관련한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닌 국가로 진출을 하려다 보니 조금 더 막막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으로 수출을 해보고 싶은데 언어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었어요. 네, 저희가 이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마켓플레이스를 우선 말씀드리자면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셀러분들이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저희가 무상 번역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점을 지원하시고 담당 매니저가 배정되신다면 저희가 일정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어서 이를 활용해서 이제 상품을 리스팅하신다면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도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팅 현지화가 필요합니다. 해당 국가에 맞는 언어로 상품 리스팅을 하셔야만 구매 전환율이 상승하시고요. 그다음에 사후 고객 응대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좀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를 통해서 유럽에 입점하시는 셀러분들에게 이제 리스팅 번역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맞는 언어로 리스팅을 하기 위해 저희 아마존 내부에 리스팅 번역 전문가들이 직접 번역을 하셔서 리스팅을 대행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상품의 리스팅의 이제 번역을 비용 없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인도의 경우에도 이제 현지 언어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영어가 공용어로 활용되기 때문에 리스팅 자체는 영어로 해주시면 되고요. 영어로 해주시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인도 현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6개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지 언어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아마존에 입점해도 실제로 제 제품이 노출이 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노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상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리소스들을 제공합니다. 앞선 섹션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쿠폰과 같은 할인, 스폰서드 프로덕트와 같은 광고 상품, 그리고 프라임데이 같은 대형 이벤트, 그리고 딜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딜과 같은 프로모션 도구는 상품을 다양하게 노출할 기회가 적은 초기 셀러에게 강력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딜은 고객에게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시간 제한 프로모션 툴로 딜 참여 상품은 아마존의 인기 페이지인 딜 페이지에 별도로 표시되어서 고객에게 노출되며 페이지 유입과 전환 증진에 효과적인 프로모션 도구가 되는데요. 아마존 딜 페이지에 상품을 표시하게 되면 이전에는 확보하지 못하셨던 고객들에게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딜 기간이 끝나더라도 판매량 증가세가 유지되는 후광 효과 역시 견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마켓플레이스의 경우에 전담 매니저분들을 통해서 입점을 할 경우 보다 더 딜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글로벌 셀링의 마켓플레이스 전담 팀들을 통해서 마켓플레이스에 진출을 하시고 이를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현 매니저님의 답변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라임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성수기 시즌 외에 비수기 시즌에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비수기 시즌 판매 증진에 도움이 될 만한 해결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요은 매니저님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성수기 시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앞선 발표 내용들에서도 강조가 되었겠지만 아마존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성수기라고 불리는 시즌은 북반구 기준 여름에 진행되는 프라임데이, 그리고 연말에 진행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가 있습니다. 이 두 시즌은 웬만해서는 절대 놓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 시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즌 이외의 시즌에 계절에 어떤 것들을 내가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마존에서는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시즈널리티 그리고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호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먼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동양과 서양의 영향을 모두 받은 쇼핑 행사들이 연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3월 3일, 9월 9일, 11월 11일 같이 월과 일이 중복되는 날에 진행되는 더블데이 이벤트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진행이 되고 아마존에서도 역시 이 행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음력 설, 발렌타인데이, 하리라야 그리고 디파왈리 같은 굉장히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은 행사들도 연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호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점이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남반구에 있는 섬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 반대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의류와 같이 계절성이 굉장히 뚜렷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반기에 북반구 마켓에서 여름 의류를 취급을 하시다가 만약에 재고가 남으신다면 하반기에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서 판매를 하실 수 있는 등의 재고 운영의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시즈널리티 행사들이 있는데요. 빅스마일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연도 말 프로모션 그리고 특이하게 크리스마스랑 박싱데이가 겨울이 아닌 여름에 진행된다는 점 이런 점들도 굉장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시즌들을 여러분들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즌 직전에 입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개월 이전부터 매출 이력을 쌓으셔야지 해당 프로모션들에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재고 그리고 마케팅 계획을 세워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싱가포르와 호주에 이어서 인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인도는 이제 역시 또 다른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진행하는 성수기 시즌 이벤트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인도만의 특별한 이벤트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종교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매월 종교 관련된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예를 들면 설이랑 추석이라고 하는 3월달에 홀리 그리고 10월달에 디왈리 등 다양한 인도의 명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 인도에서는 홀리 기간에 약 일주일 정도 길게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요. 10월 달에 있는 디왈리의 경우에는 정말 길게 4주 동안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즈널리티를 잘 반영을 하셔서 판매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매니저분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유럽도 유럽만의 시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할로윈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러 시즌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프링 세일즈, 그다음에 엔드 오브 썸머 세일즈, 크리스마스 시즌 이 세 가지는 특히 중요한 시즌으로 저희 프라임데이와 불프만큼 대대적으로 미디어 매체 광고가 투입될 계획이니까 저희 아마존이 유입시키는 이 대규모 트래픽에 편승하셔서 좀 큰 매출 성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럽까지 행사에 관련한 내용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야기 종료하기 전에 이제 K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요즘 K 브랜드의 인기가 모든 영역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일본과 호주에서는 K-뷰티를 위한 브랜드관이 마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아마존 싱가포르에서도 한국 브랜드 전용관뿐만이 아니라 K-페어가 진행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K-뷰티, K-브랜드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은 수요들과 이러한 인기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인기는 인도에까지 전해져서 아마존 인도에서도 2020년도부터 한국 상품 전용관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고 또 이러한 전용관을 통해서 해외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이제 저희 한국 브랜드들을 좀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들과 또 저희 각 매니저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지원과 솔루션을 이용을 한다면 지금 이 바로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로 판로 개척을 하기에 정말 적합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마켓플레이스 확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의 도약을 위해서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일본, 유럽, 싱가포르, 호주, 인도까지 이렇게 신규 마켓플레이스까지 모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